자, 반갑습니다. 3학년 1주차 풀이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맞추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답률 높은 문제부터 쭉 해서 해볼 거고요. 현재 33, 39, 12, 38, 24 하나 적을까요? 번호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차이는 조금 있겠으나 12번, 24번, 33번, 38번, 39번인데 일단 문학부터 진행을 하죠. 중간중간에 스탑하실 수 있을 거니까 올려놓은 문제부터 해서 문학 문제부터 클리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기 문제 풀 텐데 기본적으로 보기는 작품의 해석의 기준이 돼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요소에서 보실 때 내용 자체가 틀린 케이스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요소들이 나오는가 하면 다빈도 출제 요소는 문학과 관련된 풀이 그리고 해석에 대한 기준이 나옴과 동시에 문제는 주로 주체 대상, 흔히 철수가 슬펐던데 영희가 슬펐다라고 하든지 철수가 집으로 갔던데 철수가 학교로 갔다는 형태로 어떤 명사류들을 바꿔주는 스타일이 요새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현진건의 무영탑이었죠. 그래서 심리하고 시점 부분 잠깐만 보시면 이 두 부분은 둘 다 전지적 작화 시점 중에 제한적 전지적 작화 시점이 되는데 여기서 특정 인물이 달라지죠. 앞부분은 유종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아사달이 여기 무영탑을 만들면서 고뇌하는 모습, 요 두 가지 정도 나오니까 특정 인물의 교체가 일어났고 이게 각 단락이 좀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석가탑, 무영탑 짓는 이 부분 나오니까 주로 중약 뒤에 이야기랑 연결이 될 거고요. 자료 1하고 자료 2를 읽어서 이 부분과 연결하는 것은 내용 확인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1번, 2번까지는 괜찮을 거고요. 3번 보시면 1,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1, 2에서는 유종과 주만의 이야기가 없죠? 그렇죠. 자료 추가한 내용이고 네 번째 보시면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이 워딩 한번 봅시다. 환기, 불러일으키다인데 생각나게 하다 뭐 이런 요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1의 연못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다, 생각을 불러일으키다 라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답은 5번이 되긴 하는데 무엇을 바꿔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누구를 새겨 넣었다 그랬어요? 석공의 얼굴인데 이 내용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보시면 안의 모양은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라고 했죠.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다? 안의 얼굴이고 한번 보세요. 윗글에서 새로운 돌부처에 석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료 1, 2 보시면 안의 얼굴이 들어갔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보시면 저는 이 부분 보면 너무 옛날 소설이라서 좀 웃기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술래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입니다. 그래서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다시 여기서 뭐가 떠올랐다? 부처님의 모양으로 떠올랐다. 그러면 아사녀와 주만이죠? 아사녀와 주만이 합쳐져서 누가 된 겁니까? 부처님의 얼굴이 된 거죠. 뭐 이거는 좀 웃기지만 갑자기 내 얼굴 두 개 돌다가 휙 돌다가 합체 부처님 이건데 어쨌든 이러한 요소를 보시면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들의 얼굴이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얼굴이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두 여인의 얼굴, 요런 요소 하나가 바뀐 거죠.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캡을 좀 끄려고 했는데, 네. 네. 집합 제한 업소들을 제가 전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미용실 가긴 가면 되는데, 왠지, 찝찝해서 그거 했더니 이제 머리가 가면 갈수록, 네, 단발이 되어 갑니다. 네. 아니, 뭐, 기르죠. 네. 내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힘들죠. 자, 24번 한번 가봅시다. 자, 24번은, 24번 전에 문학이니까 33번? 네. 오정희의 옛 우물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사실 보시면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무언가 변한 것 같은데, 사건이 변했습니다. 근데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모르겠어요. 예. 할머니가 엄했다라는 이야기. 오정희, 이 뒷부분에 보면, 삶에 대해서 나름, 좀 힘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평온한 것 같다에 대한 반성 정도로 될 건데, 이렇게 문학의 심리를 잘 찾기가 어려운 소설이라면 재수 이러면 됩니다. 오히려 보기 쳐다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작품을 주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라 라고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 성년, 결혼, 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여기서 힌트가 나오네요. 중량 앞부분은 출생입니다. 이후 보시면 성년, 결혼 요 과정에 있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부분에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과정이 뭐를 탐색합니까? 정체성. 옛 우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한다. 그러면 중략 뒷부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부분이 튀어나올 거고요.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체크해서 의미를 보셔야 돼요. 주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상식하고 문맥적 의미가 대립되는 요소를 많이 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꽃밭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좋은 공간이죠. 긍정의 의미, 희망,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게 될 텐데, 죽음의 꽃밭, 지옥의 꽃밭 이러면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그 꽃밭이 무언가가 사라지는 소멸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 오가면서 밤 외출을 하는 행위는 돼 있는데, 밤에 외출을 한다. 왠지 일탈하는 것 같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상 세계에서 안정되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문맥으로. 자, 어딨죠? 잠깐만요. 잠시 끊어서 갈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마 두 개로 나누어져서 올라가겠네요. 네. 편집을 해야 되는데 싫어. 자, 여기서 보시면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름난 악단이나 연주자의 순회 공연이 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뭘 한다? 밤 외출을 한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무엇이다? 남편과 함께 뭔가 안정된 의미의 삶을 즐기는 게 여기서 뭡니까? 네. 밤 외출이죠. 경계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이때 밤 외출이 어감상만 보면 일탈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한다. 그래서 성장의 방편 정도가 되겠죠. 이런 상식적인 요소하고 대립되는 부분들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 했고 33 했고요. 24, 38, 39 될 텐데, 24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 작년 고2 수업 때 많이 했었고요. 기말고사 때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억 이 부분이 우리 자주 했었죠. 뭐다? 논리실증주의자 뽀뽀의 지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끝부분에 뭐다? 예측이 하나의 지식으로 추가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콰인이
총체주의자 콰인이 비판한다. 아,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콰인은 총체론, 총체주의, 즉 개별 가설뿐만 아니라 전체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산문단 해석이 중요하죠.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뽀뻐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뭐다?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명제를 서로 다른 걸로 봤는데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하기 위해 이 논증을 부정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논리실증주의자 뽀뽀를 비판합니다. 그럼 여기 키워드를 하나 찾으면 뭐다? 논리실증주의자 뽀뽀의 주장에 따르면 순환론에 빠지니까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누구 이야기 나와야 됩니까? 콰인 이야기 나와야 됩니다. 콰인은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분석명제, 종합명제로 가지 말자. 그러면 순환론이 계속 돌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여기서 보면 지식을 중심부와 주변부 지식으로 나누자. 그리고 뒤에 보면 뭐 할 수 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총체주의의 지식, 콰인의 총체주의의 지식이고 키워드는 보면 전체 지식이 될 거고요. 1문단에는 논리실증주의자 뽀뽀의 지식, 2문단은 콰인이 이를 비판하고 총체주의를 제시함. 3문단은 콰인의 총체주의 비판, 콰인의 뭐다? 논리실증주의 비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문단 보시면 뭐다? 콰인의 총체주의에 대한 개념 나옵니다. 두 가지,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되는 요소가 수정할 수 있다. 지식을.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마지막 단락 가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총체주의가 비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중심부하고 주변부 지식으로 모두 구분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한계가 있다. 어떻게?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다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중심부, 주변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걸로 제시해야 되니 중심, 주변부 지식 말고 분석 명제라는 제3의 분류가 있어야 된다. 이는 이 논리의 한계다. 그래서 마지막은 총체주의의 한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24번 제일 많이 틀렸으니까요. 네. 24번 보시면 총체주의 입장에서 A씨를 평가하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총체주의 특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총체주의는 몇 가지, 두 가지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수정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체크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그럼 이미 거의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워딩이 A, B, C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총체주의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번 한번 보십시오. 수정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끝났죠. 뭐다? 총체주의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수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정보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이야기 튀어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총체주의는 수정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 부분 틀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죠. 38, 39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분석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 이게 전체 자료를 꽉꽉 채워서 하는 일이 손이 좀 많이 가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미리 조금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리얼타임으로 좀 보게 하겠습니다. 방학 때, 겨울 방학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정규 시간 들어가면 이 과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 점검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건 조금 유동성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결국 이겁니다. 자, 우리 그 첫 시간에 했었지만 DNS 스푸핑이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DNS 스푸핑의 키워드가 뭐가 되는가? 원리, 방법, 목적 등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 뭐다?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뭐 해준다? 변환해준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변환해줄 때 스푸핑이 일어나. 오케이, 좋아. 그런데 뭐 도메인 네임도 설명하고, 두 번째 IP 주소 변환도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스푸핑이 설명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정보가 많이 나온다고 큰일 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키워드 첫 번째 나오는 단락의 핵심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찾아야죠. 그럼 실제로는 어디입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스푸핑 과정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리 패킷을 스틸해서 뭐다?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에 지리 패킷을 훔쳐서 위조 사이트의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내버린다. 네, 그러면 순서 먼저 도착한 것을 채택하니까 먼저 도착한 공격 사이트의 응답 패킷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게 거의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될 거고요. 그럼 이미 뭐 뒤에 33번 정도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38번 정도는 좀 이따 해보죠.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조금 나열해 놓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오죠. 맨 처음에 단락별로 무엇을 다뤘는가 좀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이 단락은 실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당 원리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컨셉이 이거예요. 기출은 여러 번 보자. 특히 수능 기출하고 하디한 문제들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나 틀이 이거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자. 그래서 처음에 목적은 지금 서론과 소재 관계를 찾는 거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문제를 풀고, 추가 이 지문이 나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게 뭐가 빠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출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수능 평가원 정도는 최소 3, 4번 3학년 때 안에는 그 정도는 보셔야, 최소 3, 4번입니다. 실제로는 10회 이상 보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게 변환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뭐 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나와 있죠. 고유 IP 주소가 있어야 된다. 자, 대신에 고유 IP가 있으니까, 고유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미 정해졌죠. 뭐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럼 IP 주소는 고유한 것,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근데 IP 주소를 분류합니다. 고정과 유동이 있는데 누구?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그래서 IP 주소 부여 방법의 디테일을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다? 사설 IP 주소도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 네임 서버가 있는데, 이제 중요하죠. 이 두 가지에는 IP 주소 분류와 부여 방법,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IP 주소가 중복되면 안 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부여된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네임 서버인데, 네임 서버가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준다.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준다. 그럼 이제 각각 요소 이야기했으니까 첫 번째, 정상 접속 과정. 그래서 뭐 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클라이언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메인 네임을 직접 입력하거나 뭐 하면 네, 잠시 끊어가야 되겠네요. 오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입니다. 네. 자, 계속 가죠. 그래서 정상 접속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정상 접속 과정을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컴퓨터 클라이언트가 도메인 네임을 넣으면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자, 이게 중요해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각각을 설명을 했었죠. 앞단락에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를 보낸다? 지리 패킷을 보낸다. 그러면 다시 이 지리 패킷을 네임 서버가 자신의 목록 안에 있으면 응답 패킷을 보내고, 없으면은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준다. 과정 끝났네요. 뭐다? 있으면 자기 거에서 보내고, 없으면 다른 네임
도메인 서버를 알려준다. 네임 서버를 알려준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해서 컴퓨터 클라이언트가 IP 주소를 알아내면 프로토콜에 맞춰서 해당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적절성을 판별하지 않고 맨 처음 오는 아이를 옳은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스푸핑은 응답 패킷을 가짜 걸 보내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38번 한번 보죠. 가와 나인데 가는 적절하게 부여된 것, 나는 부적절한 것, 스푸핑이 일어난 것. 그러면 제대로 됐으면 한 번에 쭉 되겠죠. 자, 주소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 네임을 읽는다. 자, 적절하게 갔을 때 봅시다. 질의 패킷을 보냈는데 응답 패킷을 받습니다. 처음 받습니다. 오케이.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예하면 제대로 가지 못했죠. 그런데 아니다. 제대로 갔다고 하면 그대로 쭉 돼서 yes, yes, yes 하는 게 한 번에 되는 거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스푸핑 당한 게 아니라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한 번 더 돌아올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1, 2번 똑같습니다. 두 번 작동했으면 오케이. 진의 내용은 똑같죠. 뭡니까? 나 가고 싶은 곳을 알려줘 라고 했는데 수신 측이 요게 두 번 작동했으면 요렇게 한번 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한테는 없는데 라고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고 그 네임 서버가 답을 한 게 될 거니까 수신 측은 동일한 게 아니라 상이하죠. 자, 그 다음에 B도 두 번 작동한답니다. 응답 패킷이 두 번이면 똑같죠? 뭐다? 보냈는데 나 아니야. 다른 사람 보내줄게. 그 다음에 나야 라고 하는 거니까 네임 서버가 A 네임 서버 아니니까 B 네임 서버로 소개시켜줘서 B 네임 서버가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송신 측은 역시 상이하다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C라고 봅시다. 됐네요.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맞죠? 뭐다? 적절함 이거 그대로 하고 아니면 다른 네임 서버 소개해 줄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4번, 5번 봅시다. D의 응답 패킷이래요. 근데 버린대요. 버린다는 건 두 번째 간 거죠. 스푸핑에서 채택되는 건 누굽니까? 처음 받은 아이니까 처음 받은 응답 패킷이 위조 공격하는 거니까 버린 패킷은 제대로 된 정보. 그러니까 공격자가 아닌 제대로 된 IP 주소가 담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E의 IP 주소는 응답 패킷에 적힌 IP 주소는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스푸핑 당했으니까 공격자의 IP 주소로 접속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위크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풀 때 요령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묻는가 라고 했을 때 전체 내용이 전부 다 뭐다? IP 부여 방법과 I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보죠. 아까 단락에 보면 2문단 최소한 3문단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이 아니라 공인 주소로 변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와 있네요. 주제와 관련된 거죠. 어쨌든 고정되든 뭐 했든 각각의 것을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중복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동일한 게 다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네임 서버의 IP 주소는 같을 수도 있죠. 그 안에서 개별 IP 서버들이 있으니 주소들이 있으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왔다 갔다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가능하면 파일을 하나를 합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하시고 한번 점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은 중략 전후의 심리 변화, 특정 인물 등의 변화 주목하셔야 되고 은근 보기 문제 풀 때나 문제 풀 때 문맥적 의미 그리고 더불어서 보기는 주체 대상 교체가 많을 거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역시 대부분의 문제들이 주제와 연관된 요소들이 나오고 어느 단락에 누가 나오는지 더불어 2문단, 3문단의 주제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뭐 하시라? 몇 번째 단락 혹은 마지막 단락 중에 주제가 나올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좀 줄여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만나요.